네. 안녕하세요, 성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밖에 비도 많이 오고 요즘 힘드시죠? 네. 네. 아까 우리 성진이 보니까 굉장히 밝고 귀엽던데, 네. 네. 올 때 투정 부리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네. 아까 눈을 안 마주치던데. 그래서, 네. 성진이가 눈 네. 맞춤이 조금 잘 안 돼요. 예, 예.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도 좀 되고 네. 해서 방문하게 됐거든요. 아, 예. 아까 이제 눈을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서 아까 제가 이제 관찰만 조금 했어요. 네. 음, 낯가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장난기는 좀 많고, 네, 맞아요. 응석도 좀 있고, 고집도 네. 있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아, 우리 친구 지금 어머니가 작성해 주신 거 보니까, 뭐, 언어 발달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치료받고 계신가 봐요? 네. 네. 어떤 치료 받으시나요? 언어 치료, 놀이 치료 또 받고 있고요. 네네. 그 사운드 소리라고 하는 거 네네. 그것도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아, 사운드 소리 하셨어요? 네. 사운드 소리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원래 큰아이가 원래 잘했어서 네네. 별 걱정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네네.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이가 혼자 놀고 지시사항도 잘 안 따른다고 해서 예, 예. 그냥 남자아이라 늦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그 기관에서 경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있고 경계선 지능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언어 치료랑 놀이 치료도 받고 그 사운드 소리도 훈련을 했어요. 아, 그곳이 사운드 소리 하는 곳이었어요? 네. 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한 5회 정도 해봤는데 네. 그 기관에서 좋은 거라고 해서 네. 했었거든요. 예, 좋죠. 그래서 네. 예. 제가 저 나름대로 걱정이 되니까 검색을 네. 한번 해봤어요. 아, 예. 네. 그랬더니 토마티스 홈페이지에 되게 네.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예. 네, 근데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훈련도 아닌 것 같고 네. 전문가도 레벨이 또 나눠져 있어서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국제 자격증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한테 해줘야 하는 훈련이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좀 꼼꼼하게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찾아보시는 분들 사실 드물어요. 사운드 소리 이게 사실 도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토마티스 요법 중에서 네. 최근에 나온 요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그냥 해주면은 좋은 거래니까 하나보다 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어머니처럼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고 오시는 분 드문데 네. 들어갔다 오셨구나. 예. 그럼 저희 토마티스에 대해서 좀 아시겠네요? 네, 조금 근데 너무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솔직히 그래서 예. 지금 가까운데 찾아보니까 여기 네네. 안양센터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네. 레벨도 이제 고레벨로 네네. 보유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여기 안양센터 선택해서 오게 됐어요. 일단은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4레벨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네. 4레벨이 이제 최고 레벨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토마티스의 마지막 최종 목표인 그 마더보이스라고 있어요. 토마티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해당이 되는 곳이라서 잘 그래요? 오셨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 사운드 소리를 해보셨구나. 네. 지금 우리 아이가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일단 원래 별 걱정은 안 했어요. 막내니까 네. 그냥 네. 예뻐만 하고 다 그냥 대소변만 잘 봐도 솔직히 예쁘더라고요. 막내니까. 둘째는 네. 그렇죠. 네네.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많이 부족한 아이 취급하면서 좀 예.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셔서 좀 속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솔직히 걱정도 됐는데 근데 결과 또한 이렇게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경계선 지능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사실 지금은 걱정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권유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 어머님은 이제 이상한 것은 못 느끼셨고요. 네, 그냥 남자아이니까 늦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랑 이렇게 같이 못 어울려 놀고 혼자 이렇게 놀고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거 잘 없었다 그러시나요? 네, 아무래도 성진이가 말이라든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혼자 놀고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려서 그게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어머니 이제 우리 성진이 임신하셨을 때 네. 그 상황을 좀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때 이제 임신하셨을 때 입덧이 좀 어떠셨어요? 입덧은 별로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초기에 예. 보통 산모들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 임신하셨을 때 위에 어쨌든 형이 있었죠. 형이랑 네. 몇 살 터울이죠? 지금 3살 터울이요. 아, 3살 터울이에요? 아유, 힘드셨겠네요, 우리 어머니. 네. 아, 그때 아이 임신하셨을 때 부부 사이는 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종아과도 보니까 엄청 깨가 쏟아지시던데. 네. 그때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육아 스트레스나 이런 건 좀 없으셨어요? 큰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빠가 많이 도와주긴 해도 저 육아랑 집안일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트레스였다는 거죠? 네. 뭐 다른 거 있었던 거, 집안일 네. 있었던 건 없고요. 산후 우울증은 어떠셨어요?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예. 아이 난 다음에는 케어 누가 하셨죠? 제가 했어요. 일 안 다니셨고 전업 네. 주부셨고요. 우리 아이 중이염 같은 거 앓은 적 있나요? 중이염은 심각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보통 이제 열이 좀 나서 가보면 중이염인데 이제 심각한 건 아니고 약 먹고 이제 치료 받으면 금방 낫는 정도. 좀 경도의 그런 거고요. 네. 뭐 이렇게 다른 병 같은 거나 이렇게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입원하거나 없었어요. 이런 일도 네. 없었고요. 그 24개월 때까지 발달 상태는 좀 어땠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혹시 이제 좀 우리 성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기거나 뭐 이렇게 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양육 상태에 그러니까 이 발달 상태가 좀 빠르거나 다른 친구보다 네. 아니면은 좀 늦었다든지 아니면 건너뛰었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걷는 거는 또래처럼 네. 정상적으로 그 연령에 맞춰서 잘 걸었는데 네네. 말은 아무래도 지금도 네. 표현을 잘 못하고 네네. 하는 걸 보면 좀 늦기는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발달 상태가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또래에 비해서 늦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2, 3개월 정도요? 네.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다 하셨죠? 네. 예. 그러면 지금 감통하고 언어 치료 받고 계시고 경계선 지능하고 자폐 스펙트럼 판정 받으신 거고요. 네. 아이하고 아빠 관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이랑 많이 놀아주려고 하거든요. 예. 네, 사이는 굉장히 좋아요. 주로 뭐 하고 놀아주세요? 그냥 몸으로 놀아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블록 조립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놀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지문 평가 해주신 거를 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를 봤거든요. 봤더니 조금 발달 지연 쪽으로 저는 이제 소견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니는 이제 좀 걱정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되실 텐데 그 뭐 장애 뭐 이렇게까지 하려면 좀 너무 많이 거창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말씀 들었을 때요. 네. 그렇죠. 그 장애 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경계선 지능 이러니까 보통 엄마들은 많이 이렇게 가슴 쿵 내려앉고 그쵸. 어머니도 그러셨구나. 네, 그럼요. 뭐 그렇다고 눈물까지 글썽거려요. 괜찮아요. 이제 요맘때는 아이들 지능이나 이런 게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극이 얼마큼 주어지는 환경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환경이 이렇게 자극을 많이 못 받는 환경이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늦는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그냥 약간 좀 남자이니까 늦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늦기는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자극을 좀 주면 되고요. 네. 장애라기보다는 좀 저는 지연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발달 장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네. 늦는 아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애라는 것보다는 늦은 아이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더딘 아이. 네.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요즘 결혼하시게 그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남편이요 이런데 데리고 가려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나도 늦었대 옛날에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대. 그리고 어떤 시어머니는 야 우리 아범도 옛날에 다 그렇게 늦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더라 막 이런 얘기 한다고 네. 그렇게 하세요. 이제 예전엔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그냥 나중에 크면은 다 저절로 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이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맞아요. 안타깝죠. 네. 예. 좀 그 전에 환경이 주어져서 자극을 주어서 더 발달할 수 있었으면 아이도 고생 덜하고 서로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자극을 그 전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로서 또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참 좋은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장애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지연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요즘 학교에서도 장애라기보다는 지연 쪽으로 이제 많이 말을 고쳐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거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켜서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켜 주세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네. 엄마들 마음도 만져주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이렇게 조이지 마시고 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 잘 들으시면서 어머니도 마음 좀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좀 늦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늦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그 발달 장애라는 거는요, 여기서 보듯이 일반적인 그 나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냥 무조건 늦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25% 정도 발달이 늦으면 우리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성진이가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좀 말을 저 정도로 표현을 안 하고 시선 맞춤 안 하고 하면은 일단 상호작용 안 되는 거고 네. 사회성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지시 수행 안 할 거예요. 네. 제 말도 무시하더라고요. 인사 잘 안 하고 네. 낯가림 심하다 그럴 거고 그러죠. 근데 집에서도 그런가요? 아니요, 집에서는 네. 안 그러죠. 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이제 기대치보다 25% 정도 떨어진다라는 거 언어에 있어서 표현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언어 발달 쪽에서도 떨어진다 생각해서 지금 이거 언어 지금 치료도 받고 네. 감성 치료도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보통 이제 운동 발달 지연, 자 여기서 장애라는 말 안 쓰고 있죠? 네. 운동 발달 지연이라든지 언어 발달 지연, 전체적 발달 지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나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컸을 때 어떤 쪽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이런 소아 발달에 있어서 이런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요. 네. 학습 주의력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주의력 결핍이 되거나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학습 장애라든지 정신 발육이 지연된다 아니면 행동 장애나 뭐 이런 병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병증 이런 거를 소아 발달 장애를 앓는 친구들 1000명을 빈도수로 놨을 때 이런 게 나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보면은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라고 그러죠. 네. 자, 이런 게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즉 이렇게 이런 건 나중에 이제 학습 장애 이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큰 장애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 지연 쪽으로 오는 친구들 이런 거는 반드시 이제 좀 개선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 성진이가 지금 해당이 되는 연령대가 바로 이때예요. 아기 때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해요. 사람이 하는 거는 걷지도 못하고 혼자는 먹지도 네. 못했던 애가 이제 움직이죠, 만지죠, 걷지요, 말 흉내내죠 이러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말을 못하네. 네. 그죠?
예, 4학년 다 내고 있는데 못하죠. 이때 이렇게 시냅스가 막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때의 요 시냅스는요, 사람 성인의 시냅스와 맞먹을 정도의 시냅스를 가져요. 그런데 자꾸 사용을 하면 그런 건 뭐냐면 지금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가지를 많이 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정보를 그만큼 쫙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보망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기에 영양분 줄 필요가 없고 에너지를 줄 필요 없지요. 네. 그래서 가지치기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만 4세부터는 이렇게 가지치기가 들어가면서 6세가 되면은 꼭 필요한 데만 영양분이 주어지면서 이제는 아이가 몰두하는 곳, 그래서 환경의 자극을 받는 곳에만 우리가 자극을 받는 곳에만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발달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해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도 두뇌에는 발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네. 처음부터 밥을 먹지는 않죠. 네. 자, 우리 아이가 위장이 없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대장, 소장 이런 게 없이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밥을 맨 처음에 못 먹을까요? 글쎄요. 우유 먼저 먹죠. 네. 전 먼저 먹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유식이죠. 네. 예. 애기들은 보면 침 되게 많이 흘리죠, 어머니. 네. 왜 침을 흘릴까요? 뭘까요?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는 곳이 잘 없어서 솔직히. 네. 예. 근데 사실 이런 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술적인 걸 떠나서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뭔가를 새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워밍업 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아기가 뱃속에서는 내가 뭔가를 먹을 때 내 스스로가 위장을 움직여서 먹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소화를 할 때는 우리가 유동식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 맨 처음에는 젖을 먹을 거예요. 분유 같은 걸 먹고. 그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데 소화를 이렇게 막 빡빡한 음식이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겠죠, 장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그 소화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음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유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씹을 수 있을 정도로 이가 나면서 이제 아이가 저작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이 저작 운동을 할 때쯤 되면은 침이 점점 말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침 안 흘리죠. 아밀라제라는 효소 같은 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많이 안 나와도 이 안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장 감각이랑 미각, 청각, 시각, 후각 이런 시각 지도는 다 만들어져는 있지만 네. 얘네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가동을 하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 연습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로 부드럽게 워밍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발달을 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것도 먹고 이유식을 먹고 하면서 점점 단단해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침을 이제 안 흘리게 되고 그럼 소화기관이 단단해지죠. 자, 내장 감각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때 감각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근육과 소근육을 같이 움직이는 운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발달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때에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감각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감각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감각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감각 운동을 했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제대로 하면서 인지가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8살 때 학교 가요. 선진국이라고 5살 때, 3살 때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왜냐면 발달 지도 단계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각 통합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시지각이라든지 뭐 내장 감각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신체 도식이나 이런 게에서 약간 약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블록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약하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단단하게 올라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짧게라도 정말로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또래에 할 수 있는 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어머니 우리 아이가 그 24개월 알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육 발달할 때 네. 혹시 빠르거나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볼 때 우리 아이가 혹시 더딘 거 있었나요? 뭐 이러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빠르거나 건너뛴 거나 뭐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애는요 기지도 않고서 벌써 앉았어요.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감각지도 하나 빠지는 거예요. 네. 이만큼 터치 안 받았으니까 할 만큼 해야 자극이 주어져서 그 지도가 만들어져요. 뇌에 보면은 요게 1차 영역 피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띠 지도가 있는데 뇌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지도가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너무 짧게 하고 지나가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할 만큼 해야 되는데 아까 너무 늦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두뇌 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좀 늦은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은요, 그 엄마와 일단은 옛날에는 사실 이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나 뭐 가족들, 대가족들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잘 키웠어요. 애정으로. 근데 뭐를 통해서였을까요?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 서열이 있었으니까 그거에서 사회성도 길러졌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즘에 이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바빠서 또 못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에 맡기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부족한 걸 전문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놀이치료나 언어치료나 통합감각치료 같은 거 이런 걸 담당을 좀 해주고요. 부모님들은 놀이 지도를 해주고요. 신변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어머니랑 우리 전문가들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공감 언어, 어떤 말을 어떻게 공감을 하면서 네.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말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듣고 표현하는 거를 엄마가 써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그 표현을 알을까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그래서 엄마는 수다제형해야 돼. 네. 근데 엄마는 지금 큰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아까 많이 하셨다는 거 보니까 말씀도 아까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가 말이 없어요. 네. 보면은 그러면 엄마가 다 해줬다는 소리인데 네, 맞아요. 혹시 아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끌고 가지 않나요? 네. 말 안 하고 네. 그럼 어머니가 다 해주셨죠? 네. 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물 이렇게 이제 끌고 가기만 했죠? 네. 그러면 물 먹고 싶어 이렇게 하셨죠? 네. 물 줄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성진이의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큰 아이 때는 어떠셨어요? 큰아이 때는 그래도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막내 아이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거의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아이가 표현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네, 찔리셨겠네 우리 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놀이 지도법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아까 이제 놀이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신변 정리하는 거를 좀 도와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느린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크게 5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일단은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해야죠. 인사해야죠. 친구 만나면 안녕. 엄마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어른 만나면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뭘 주시면 고맙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엄마가 먼저 같이 하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성진아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그럼 따라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진이도 안녕하세요. 인사할까? 이렇게 네. 인사해요.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절을 가르치죠. 자, 사회성이 시작이에요. 이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엄마로 인해서 풀어져요. 네.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 없어지죠. 다가가는 거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배척이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다가가는 법도 가르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롤로 된 그런 긴 종이 페이퍼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막 낙서할 수도 있게 나오고. 네. 아우, 저 때는요,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큰 전지 있잖아요. 네. 그거 갖다 맨날 그리게. 벽에다 낙서하면 집주인한테 혼나니까. 네. 그러니까 점지 갖다 내놓고 아니면 달력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 요즘 백보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갖다 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따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서 소근육 같은 것도 움직여볼 수 있게 하시는 네. 것도 인지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따라서 그림책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낙서나 이런 거는 이런 책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이라고 낙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요. 분류 같은 거 요즘 뭐 프레벨이나 뭐 이렇게 교구도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분류 나누는 거. 네모난 거, 세모난 거, 아니면 빨간 거, 파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분류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놀이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데리고 놀아요? 뭘 어떻게 공부시켜요? 공부시키니까 맨날 하나, 둘, 셋, 가나다라씩. 맞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노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지놀이는 우리 아이들 요때 5세 미만은 이렇게 데리고 노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생활이 즉 놀이가 되고 공부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생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변을 인식하고 주변에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주변을 얼마나 주변에 대한 예의도 가르치고 주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로 하는 거 표현하는 거 대해야 되는 거 또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걸 이 생활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집에서 하는 교육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어 간단한 거 가르쳐야 되죠. 네. 자,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죠. 물 그러면 애가 끌고 가면 그냥 가가지고 물 줄까? 알았어. 물 주셨어. 네, 맞아요. 여기 오신 어머니들이 언어 치료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이제 말 빨리 했던 큰아이랑 달라요. 아니면 뭐 말 빨리 했던 애들이랑 달라요라는 거 보면은 보통 엄마가 먼저 해주셨대요. 알아서. 네. 아이가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얘 말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언어가 빨리 늘지 않지요. 표현성 언어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들어서 수용성 언어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럴 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물 내려고? 그럼 물 주세요 해. 알았지? 그럼 엄마 물 줄게. 이러면서 물 주세요. 네. 쉬 마려요. 쉬 마렵다고? 알았어. 그럼 엄마 쉬 마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데리고 갈 거야. 알았지? 가르쳐 주시는 거야. 고맙습니다. 싫어요. 엄마 너무 좋아요. 그럼 엄마 기분 좋아서 또 해줄걸?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기분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것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기분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생리 현상에 대해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놀이터 같은 데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네. 저기 저 친구한테 같이 놀자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못할걸요? 그러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 혼자 놀지. 네. 그러면은 다른 친구한테 이제 말 다가가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늦다고 생각하시고 네. 조금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는 하시지만 이 친구 입장을 선생님이 다 모르시기 때문에 네. 선생님은 제가 쟤는 왜 고집 부리고 혼자 저렇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많은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 현실이 요즘 너무 많이 선생님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에너지를 더 쓰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네. 같아요. 예. 좀 이거는 그쪽 오해는 좀 푸시고 네. 선생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각운동통합이라는 것도 말이 되게 거창해요. 사실 감각운동통합이 뭐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감각운동통합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 눈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서 그 다음에 행동도 해야 되잖아요. 말로 뭔가가 나오려면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감각이 통합이 돼서 하나로 나와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대근육하고 소근육을 잘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발달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근육하고 소근육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는 뇌가 발달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을 많이 써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발달해야 되는 근육이 대근육이에요.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만약에 달리기, 공차기 막 이런 거 같은 거, 태권도 이런 거 시키면 좋아요. 그래서 대근육을 튼튼하게 발달을 시켜서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아무래도 아버님이 집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이제 학원 요즘 이런 데 많잖아요. 네. 그런 데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진이 같이 이렇게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친구는 바로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아버님이 주말에 이렇게 수영장이나 물놀이 이렇게 데려가서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말해봐야겠어요. 네. 수영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래서 대근육 발달을 좀 먼저 해주고요. 자, 이런 게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획득을 했어요. 이제 자신감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걸 또 하고 싶어져요. 도전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러면 이제 소근육 발달하는 거 하고 싶어져요.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겼죠? 하고 싶어지는 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럴 때 뭔가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엄마는 그러면 주중에는 뭐 하냐? 녹말가루 요즘 이렇게 조금씩 팔아요. 네. 소포장 해가지고. 그래서 녹말가루 같은 걸 사가지고요. 그건 뽀득뽀득 소리가 나요. 그 밀가루하고 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요즘 김장 매트 있죠? 네. 그런 거에다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지게 해보세요. 그래서 감촉이 어때? 촉감놀이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때는 촉각지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사람의 뇌가요, 여기 뇌지도예요. 펜필드의 뇌지도인데, 여기에 요 뇌지도가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사람 손이 되게 크네요, 그죠? 네. 자, 이 정도로 지금 촉각지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요런 걸 가지고 감각통합 운동을 통해서 소근육을 많이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면 뇌지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 미세한 근육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재미없어요. 신문지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스트레스도 받을 때 있잖아요. 남자애니까 또 에너지도 많아요. 네. 찢어요! 맨 처음에 크게 찢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깡충깡충 뛰는 거 할 때 밑에 신경 쓰이니까 네. 요즘 놀이 매트 있으세요? 네네. 네. 그거 없는 집 없더라고. 우리 조카도 있고 다 있어요. 요즘 보니까. 가서 거기다가 띄엄띄엄 놓고 가서 깡충깡충 뛰어서 올라가서 한 다음에 조그맣게 나중에는 올려 앉아있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놀이도 해보시고요. 나중에는 앉아가지고 김장 매트나 이런 데다가 놓고 앉아서 그래야지 나중에 한 번에 쓸어버리기가 네. 쉽지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김장 매트나 이런 거 안에다 놓고 거기 놀이터라 생각하고 찢어요. 마음대로 찢어서 놀게도 해보고요. 주물럭주물럭 만지게도 네.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점토나 이런 거 가지고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촉각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놀이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 또 신나게 박장 맞으면 어때요? 두드려도 봐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그런 거 좀 많이 하던데, 그 냄비 뚜껑 같은 것도 두드리고 네. 실로폰도 네.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것도 놀이 같은 거 해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에도 이렇게 두드리는 거마다 소리가 다르구나 뭐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좀 말이 늦다 이랬잖아요. 근데 네. 사실 말이 늦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늦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늦다라는 거는 말만 늦는 건 아니에요.
이건 청각이 안 좋을 때도 말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듣기에도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듣기에 문제가 생기면 인지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까 어머니 보니까 물 따라주는 것도 어머니가 다 하셨고 네. 입도 닦아주시던데요. 네. 옷은 어떻게 해주셔요? 옷도 거의 제가 입혀주는 것 같아요. 근데 6살인데 혼자 양말이랑 이런 거 정도 신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안쓰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라 그러고 뒤집어 입어도 괜찮아요. 네. 했어! 어머나! 벌써 형님 됐네! 칭찬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걸 이렇게 입어봐봐. 엄마처럼 해볼까? 따라서 입게 되고. 네.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신변을 한번 돌아보고 옷이 뭐가 다른지, 다른 친구들하고 내가 뭐가 다른지 구분할 수 있게끔, 그리고서 앞뒤가 어딘 것인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용병 같은 거 보거나 했을 때 바지 엄마가 닦아준 다음에는,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는 올릴 수 있을 정도, 없을 때는 자기가 응가 정도 닦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아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정도는 해서 그래야 이제 7살 올라가도 네. 형님처럼 하죠. 그죠? 네.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거나 말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또 신나게 노는 것도 중요해요. 자전거, 세발 자전거 있으시죠? 네. 형아가 있으면 분명히 네.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좀 타보시고요. 미끄럼틀 같은 거 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나 뭐 계단 오르내리는 거나 저기서 뛰어오는 거, 엄마한테까지 와,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이런 것도 다 감각 통합 운동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엄마들이 그냥 요즘 키즈 카페에 앉혀놓고 엄마들과 이제 브런치 먹거나 이러면서 애들 놀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놓고 아이들가 발달 안 돼요. 사실 문제 있다고 봐요. 아이들이 그렇게만 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부모의 그렇게 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씩 갖는 그런 여유는 괜찮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우리 아이들이 오감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각이랑 정전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촉각, 시각 이런 모든 거를 아이들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전전감각이라는 거는 사실 청각이랑 이게 같이 있어요. 이 귀 요 모형 안에 같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게 같이 두 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 듣기와 우리가 운동 감각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운동 감각도 더 저기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겁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잘 넘어지지 않나요? 네. 잘 넘어지죠? 네. 예. 이 친구가 몸이 뭉칠 거예요. 자, 어머니가 아까 작성해 주신 걸 제가 뽑아봤거든요. 상호작용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자기 의사 표현 잘 안 되니까 네. 여기인데 굉장히 많이 안 되더라고요. 감각, 신체 조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기 방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행동이나 뭐 관심사, 고집 굉장히 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죠. 네. 예. 말이 안 통하니까 말로는 못하고 자기가 그 대신 하고 싶은 거는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근데 이게 자기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표현성 언어가 안 돼서 네. 그런 거지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언어만 되면은 머리가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언어 지연에서 오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지연되니까 어때요? 상호작용 안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고집 세다고만 볼 수가 있죠. 딴 네. 친구들이 안 어울려주니까 행동이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 밉게 보일 수가 네. 있죠. 자, 왜 그랬냐? 여기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있네요. 어떤 거죠? 청각 발달이다. 네. 자, 듣기가 사실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 어머니가 이제 사운드 소리 보고 오셨다 그랬죠? 네. 제가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토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그런 뇌는요, 이상적인 네. 뇌는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협음과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두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좌뇌가 똑똑하다, 우뇌가 똑똑하다, 뭐 어느 뇌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뇌가 똑똑한 애를 키워주세요, 막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막 그때 막 감성 발달해야 된다고 막 너무 애들이 좌뇌 쪽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이성적이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뭐랄까. 예의가 없고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아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뜻한 애로 키워야 돼.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는 좌뇌가 똑똑한 아이로 키워줘야 된다고 수학 올림피아드가 막 이렇게 붐이 네. 일어나면서 이러더라고요.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좌우뇌가 골고루 발달을 해서 그 뇌가 협응을 서로 이루어야지 감각도 통합이 되고 정보도 잘 통합이 되고 해서 정상적인 그런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균형이 잡혀야만 그래야 되는데 이 균형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럼 정서가 당연히 무너져요. 네. 네. 그리고 정서가 안정이 됐다 할지라도 들어오는 정보가 제대로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답답하죠.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예.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두뇌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두뇌가 정상적인 이상적인 두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능도 좋아야 되지만 정서도 안정이 돼야 되고요. 정서가 안정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기능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좋아야지만 되지 어떤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네.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케어하실 땐 마음도 만져주셔야 된다.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네. 뇌만 똑똑한 아이 만들지 마시고요. 마음도 따뜻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 마음이 어떨까? 이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고요. 자, 그래서 눈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눈에는요, 6개의 근육이 있어요, 어머니. 이 흰자, 혹시 흰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셔요? 아니요. 자, 흰자는요, 위, 아래,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좌우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4개의 근육이 있고요. 또 위아래로 도르래 근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6개의 근육이 있어요. 한쪽당 6개씩. 얘네들이요, 위아래에 있는 이 도르래 근육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우리가 위에를 보자 그러면은 위에를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안 보고 밑에를 이렇게 내려보거나 이렇게 머리를 안 돌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이 도르래 근육 때문에. 자, 이 흰자에 그게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 근육의 힘이 아주 좋아야지 돼요. 아. 시 근육이 튼튼해야지 돼요. 자, 요 안으로 요 시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얘네들이 뇌에 있는 대로 시신경이 있는 대로 전달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이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초점, 홍채에 있는 초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 근육도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강아지가, 제가 강아지라고 그러네. 우리 애들을 원래 제가 네. 강아지라고 그래요. 아니, 저는 애기들만 보면 이게 이뻐가지고. 이제 귀는요, 보면 3개의 구역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고막이 있는데, 요 고막 앞쪽으로를 우리는 귓바퀴 있는 이쪽 있는 데를 우리가 웨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중이염 아까 제가 여쭤봤죠? 네. 중이가 바로 여기 있는 데를 중이염이 앓는다 그랬던 요 부분 있는 데를 가운데 귀라 해서 중이라 그러는데, 여기 안에는 뼈가 3개가 있어요. 아주 작은 뼈인데요.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라는 뼈가 3개가 네. 있어요. 그리고 몸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달팽이가 들어보셨죠? 네. 그게 몸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뇌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요 귀가요. 우리 이 귀는요. 소리를 듣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듣는 청각 감각 기관만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움직임이랑 균형까지 담당하는 운동 감각 기관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올바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청각 감각 기관과 운동 감각 기관인 이 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는 그 정보 자체를 가지고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온몸에 지시를 하기 때문에 얘가 안정이 돼야 돼요.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아까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중이 부분에는요,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라는 뼈 3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뼈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어머니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요 앞마디 4분의 1 안에요. 요 뼈 3개가 다 들어가요. 아.
정말 작네요. 그죠?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뼈 3개인데 요 맨 밑에 여기 있는 요 뼈가 등자뼈라 그래요. 우리 말 탈 때 보면 발 이렇게 딱 집어넣는 데 있잖아. 네. 그걸 등자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밑에서 등자뼈라 그래요. 아. 얘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0.3cm예요. 너무 작네요. 3mm. 그만한 게 우리 평생 듣게 해주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채널 방식이 2개가 있거든요. 뼈로 듣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방식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고막을 통해서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는 공기전도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개골을 통해서 등자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골전도라 그래요. 자, 이런 채널 방식 2개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아까 이 청각지도 있는 데서 여기에서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성진이가 조금 힘들어했던 거예요. 아. 네. 그럼 얘는 언제부터 일을 할까요? 언제부터예요? 뱃속에서부터예요. 아. 다른 그렇게 거는 빨리요? 아기가 입을, 아까 내장 감각은 내장은 다 만들어서 나왔는데 언제부터 일한다 그랬어요? 아. 태어나서부터 하기 때문에 네.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맨 처음에 이제 워밍업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는 뱃속에서부터 해요, 일을. 그래서 태아 때 4개월 때부터 귀가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어머니 임신하신다면 어머니 임신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에 오시면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했죠? 네. 그리고 생겨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태교가 중요해요. 왜요? 뱃속에서 아이가 들어요. 태담을 하는 거예요. 아. 아주 중요한 아이가 이때부터 해요. 그런데 이 감각기관 언제까지 살아있냐면요. 우리가 뇌가 멈추면은 뇌사라 그래서 살아있는 거로 인정이 돼요. 네. 심장이 멈춰야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춘 다음에도 몇 시간 살아있는 게 바로 이 귀 근육이에요. 아. 그 정도로 얘가 생긴 다음에 바로 얘가 생기는데, 얘가 죽은 다음에 얘가 죽어요. 그 정도로 오래 살아있고 아주 평생 동안 일을 하는 아이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네요. 자, 이 아이가 우리의 정서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일을 원활하게 안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소통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청각감각 기관에 문제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 그랬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엄마가 태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체담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근데 큰아이가 있어서 말을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모자랐던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랑 보면은 애정이 뚝뚝 떨어지셔서 네. 태담도 되게 이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아까 사운드 소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운드 소리에서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토마티스 박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이제 프랑스 이비인후과 박사님이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2001년도에 작고하셨거든요. 이분이 토마티스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토마티스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지각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요 밑에 있는 이런 게 다 지금 토마티스 박사님의 이론을 따서 만든 청지각 요법이에요. 아. 그래서 정통 토마티스 요법에 그런 맥을 잇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지금 이 톡수업이라는 토마티스 요법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가위표 쳐진 게 있죠? 네. 자, 이거는 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게이팅, 지연, 선행, 공기전도, 골전도, 필터링, 밸런스, 표현성 훈련, 마더보이스까지 몽땅 다 갖추고 있는 게 톡수업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토마티스 자격증은요, 국제 자격증이고요. 마더보이스를 할 수 있는 건 가장 최고 레벨인 레벨 4에서만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저희 지금 안양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훈련은 마더보이스를 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인 마더보이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마더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우리 알프레도 토마티스 박사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들을 수 있는 것만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어머니 듣지 못한 소리 흉내낼 수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런 네.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는 들을 수 있는 것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즉 듣지 못했으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토마티스 요법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두뇌에 에너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운동 감각 기관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정도 강화가 되고 신체 밸런스 기능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최초로 듣는 음성이 바로 엄마를 통한 골전도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니까. 네. 그럼 왜 공기전도도 있는데 골전도가 들린다 그럴까요? 뱃속에 있어서 그럴까요? 그럼 왜 뱃속에 있는데 왜 공기전도는 안 들어갈까요? 양수 때문에요. 어머니 공부 많이 하신 거 맞네요. 진짜 보고 오셨구나. 예, 맞아요. 뱃속에서는 양수 속에 들어있으니까 네.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아. 근데 물속에서 어머니 수영하거나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멍멍하니까 네, 소리가 맞아요. 온전하게 안 들리죠? 네. 둔탁하게 들리죠? 그래서 골전도가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엄마의 뼈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훨씬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네. 다른 소리들보다 엄마의 뼈를 통해서 듣는 소리를, 그것도 고주파의 소리를 아기가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배경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근데 이게 그때는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하죠? 네. 가만히 좀 있어봐. 좀만 기다려. 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말 안 하죠? 네. 아이가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네.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엄마 목소리죠? 그래서 그 목소리는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한테 충분히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너는 지금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어. 기분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아버님들한테도 여쭤봐요.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도 엄마 그랬을 때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아빠 그랬을 때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엄마래요. 왜냐면 이 뱃속에서부터 엄마랑 아이는요 감정 공동체라 그래요. 아. 뱃속에서부터 감정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모국어라고 그래요. 네. 뱃속에서부터 들어서 부국어란 소리는 안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소리를 우리는 주파수를 듣고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엄마 목소리는요. 태아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때 듣는 소리는 골전도를 통한 그런 고주파 소리를 듣는 거죠. 제가 엄마 목소리를 한번 엄마 목소리, 아니, 이 소리가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Is known as auditory transduction. The ear converts sound waves in the air into electrical impulses, which can be interpreted by the brain. 자, 잠시만요. 여기 조금 있다 보면은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고막이 나올 거예요. 네. 그 고막이 있다 움직일 텐데 그럴 때는 어머니의 귀도 제 귀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소리가 들어올 때 우리들 귀의 고막도 똑같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걸 참고하고 들어보세요. 네. 자, 이게 웨이도예요. As sound enters the ear, it passes through the external 귀 auditory canal. 고막을 통해서 where it 들어가면 meets the tympanic membrane. 고막은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동그랗지 않아요. 그리고 아. 지금 보면은 여기가 하얗게 뭐 더 진한 게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반투명인데요. 이게 망치병, 무릎뼈, 등잔뼈가 투영이 돼서 보여서 그래요. 아. 네. 자, 이제 움직이는 거 보세요. Then vibrates in response to the sound. 우리 귀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Sounds of a lower pitch or frequency produce a slower rate of vibration. And sounds of lower volume or amplitude produce a less dramatic vibration. Higher frequency sounds produce faster vibrations. The tympanic membrane is 이게 cone-shaped. 고막이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4분의 1 안에 들어있는 뼈 3개가 네. 망치뼈, 무릎뼈, 등잔뼈라는 이소골이에요. The incus and the stapes.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근육이 있어요. 얘네가 등자근하고 고막장근이라 그래서 이 근육이 얼마나 텐션이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의 음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 만약에 텐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못 듣는 거죠. 근데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제대로 이렇게 방어 기제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아. The anterior malleal ligament and the posterior inguinal ligament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the pivotal axis.
two structures which normally obscure this view of the middle ear have been removed. They are the chordae tympani nerve and the tendon of the tensor tympani. 이게 바로 고막장근이에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공기 전도를 통해서 하는. footplate of the stapes. 이렇게 움직입니다. 심포리가. The stapes moves. 요게 그 아까 0.3cm 아주 작은죠? 그 친구예요. 얘는 뼈로도 듣고 귀로도 듣는 두 가지 역할하니까 엄청 강도가 세겠죠, 노동 강도가.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소리가 들어가는 거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나오는 길이 있어요. 네. 나올 때는 전기 변화가 돼서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화가 돼서 나와요. 이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있거든요. 네. 자, 이건 수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죠. 네. 여기도 소리가 여기에서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탁구채예요. 공이 왔을 때 이렇게 손목을 스냅을 요만큼 준 거하고 이렇게 준 거하고 다르겠죠. 네. 비거리가 달라지겠죠. 근육의 텐션에 의해서 고막장근하고 등장근의 텐션에 의해서 넣어지는 게 다를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리가 달라져서 고주파, 저주파, 중주파 그 방에 제대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일을 잘못하면 남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아지가 망아지 방에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얘네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방에 들어가야지만 그걸 딱 눌러주는데 그게 잘 못 눌러지면 우리는 다른 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네. 코드 변환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세요. If it were a completely closed and inflexible system, the movement of the stapes would be unable to displace the paralymph, and therefore unable to send vibrations into 자, the 이거 bloodstream. R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가 나오고 나오면 Due to the 들어가고 flexibility of a 있어요. membrane called the round window, the stapes movement 저는 can 창과 나는 displace the 창이 paralymph, 있고요. allowing vibrations to enter the labyrinth. 굉장히 민감해야겠죠. 네. The corridor leading to the round window is found within the spiral portion of the bony labyrinth, known as the cochlea. Vibrations produced by the 발생하면 stapes 이제 are 소리가 into the 들어갔어요. spiral system. 이렇게 들어가면 나올 때는 변환이 돼서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때 코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액체가 들어있다 그랬죠. 네. 이 림프액이 이제 출렁 내려앉으면서 그 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우리가 툭 쳐주는 거랑 똑같아요. 수많은 주파수 방이 있어요. 네. 앞에는 고주파고요. 그 다음에 중주파, 저주파예요. 그 방에 얘가 제대로 넣어줘야 돼요. 앞에 있는 고막장근하고 등사근이. 네. 그러니까 남의 방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돼가지고 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The cochlear duct is filled with a fluid called endolymph, and when viewed in cross section,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게 말하자면 물이에요. 액체예요. 아. 여기에도 보면은 네유모세포와 외유모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네. 얘네들이 있는 데고 여기는 이제 또 근육이 있거든요. 얘네들 근육. 이 근육이 얘가 출렁할 때 내려앉으면서 얘네를 눌러주면은요 여기에 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때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밑에서 아까 나가는 신호 있었죠. 그러면서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가는 거죠. is situated on the basilar membrane. 그래서 여기도 근육이 있어요. As the 보이시죠? basilar 이거 membrane, 전기 가는 거. the organ 요게 바로 stimulates 이제 제 방에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신호를 받아가지고 전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라 그랬죠? 임신 4개월 때부터 네. 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엄마 태담을 많이 하거나 애기한테 꼭 안 해도 돼요. 사람들하고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긍정적인 소리를 하면 엄마 기분이 확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아이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럼 아빠가 와서 막 기분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네. 그런데 아빠가 좀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엄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네. 감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예전에 임산부 앞에서는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감정이 안 좋으면 아이의 감정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 아이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느끼는 거는 감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닭발 먹으면은 뭐 닭발이 네. 나와 있어요. 애기가 닭발 나와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 보면 엄마가 아우 징그러워 이러잖아요.
그 감정 때문에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 안 좋으니까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네. 그 감정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먹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아. 그 감정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와 아이는 감정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와 아이는 이제 아이는 엄마의 고주파를 골전도를 통한 네. 고주파를 가장 많이 듣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잘 들었었는데 나와서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도 듣잖아요. 네. 태어나자마자 바로 듣진 않아요. 보름 정도는 아기가 안 들리죠. 왜요? 양수가 빠져나가야 네. 돼요. 그래서 눈에서도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막 어머 얘가 날 보고 웃었어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냥 배내치 타는 거예요. 아. 맨 처음엔 안 들려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는 귀에 있는 양수도 빠져나가고요. 눈에 있는 양수도 빠져나가고 다 말라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아이가 보이고요. 맨 처음에 이만큼 보였다가 점점 보이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듣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엄마의 목소리도 골전도로만 통해서 들었던 둔탁한 목소리가 이제 또렷하게 공기전도까지도 확장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변할 방식이 이제 두 개로 들리는 거죠. 공기전도, 골전도 두 가지로 들리게 되는 건데, 이때는 우리 아이가 이제 방어 기제가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내 환경 때는 엄마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기분도 좋았고 내가 스트레스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요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마더 보이스를 우리가 이제 훈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걸 해가지고 되게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아. 이제 이 엄마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토마티스를 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편안하면 사람이 어땠죠? 기분이 좋아지죠? 네. 기분 좋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정서 안정되죠? 그러니까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회성 좋고 언어력 좋아지고 집중력, 인지력 이런 게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함으로써. 아.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편안한 걸 만들어주자, 방어 기제 없는 걸 만들어주자 하는 게 우리 목표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우리 자폐아 친구 아버님이 네. 엄마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했을 때 이걸 했던 거예요. 아. 그거에 앞서서 한번 이거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엄마 목소리를 녹음을 한 게 있어요. 녹음이요? 네. 엄마 목소리 녹음한 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 네. 원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는지. 까마귀와 여우. 어느 날 배고픈 까마귀 한 마리가 마을에 내려갔어요. 마침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맛있는 냄새. 마을에 내려오길 정말 잘했어. 자, 이걸 이제 어떤 어머니가 녹음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뱃속에 있던 환경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고주파만 듣는다 했잖아요. 고주파, 골전도를 통해서 이거 변환을 시켜요. 오, 신기해요. 어떤 느낌 드세요? 보통 말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네요. 약간 칙칙거리죠. 네. 주파수 뭐 잘못 맞춘 거 라디오 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약간 풀벌레 소리 같이 네. 칙칙칙 이러죠? 근데 아이는 이때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 자기 엄마 목소리만 다른 아. 엄마 목소리를 땐 싫어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한테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는 걸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SR, FS, SB 해가지고 세 번 나눠요. 그래서 임신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신 풀 스펙트럼으로 엄마가 다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태어나기 전 준비를 시키는 네. 거.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엄마 목소리를 나눠서 이제 세 번의 세션을 나눠서 이제 네. 훈련을 시키는 걸 네. 마더 보이스 훈련을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 기초 단계로 토마티스 훈련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더 보이스를 세 번으로 나눠서 여긴 10번, 그 다음에 17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거를 한 결과예요. 이제 이 친구는 7살인데 말을 지금 이 친구는 우리 성진이는 그래도 아까 눈 맞춤이나 이런 건 없어도 말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발화가 많이 안 되는 거, 네. 말을 많이 안 하는 건 발화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친구는 7살인데 발화가 안 됐어요. 발화 자체가 안 되고 눈 맞춤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폐가 좀 중증 자폐예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베라르 이런 걸 하고 왔던 친구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데리고 오셨었죠. 이걸 찾아보고선 오셨는데
엄마 목소리 녹음하고 나서 SR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해오신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4일자부터 나와요. 아,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4일자 됐을 때 첫 번째 그 훈련이 4일자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토마티스 훈련 처음에는 뭐 거부 반응이 없었다. 왜냐면 그 전에도 했었으니까 네. 기본 프로그램 한 다음에 이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없었는 특이 반응이 없음 하고서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 날에도 별건 없었다. 뭐 손동작이 약간 있었는데 허밍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왔고 3일차까지는 그랬대요. 근데 4일차 됐는데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를 청취했다. 약간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졌다. 자극을 받은 듯한 하더니 오오 하는 소리를 내더래요. 근데 여기는 허밍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오 소리를 내더니 좋아서 팔짝팔짝 쪘대요. 엄마 목소리가 나는데. 네. 근데 아까 엄마 목소리 어땠어요? 찌직찌직 별로 듣기 안 좋은 소리였는데. 근데 얘는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건가 봐요. 네. 사실 저도 이걸 하고는 있지만 그렇대요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많은 임상을 통해서 네. 검증이 된 거라 네. 저도 뱃속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잖아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너무 늙으셔서 80이 다 됐으니까 네. 늙으셔서 그 소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저도 엄마 목소리 가지고는 어떻게 못 해보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임상을 통해서 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엄마 목소리에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좋아해요. 편안해하고.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근데 다른 엄마 목소리 들었을 때는 이 반응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친구 또한 자폐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 목소리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거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5일차 되던 날엔 특이한 반응은 없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약간 각성 상태가 오더래요. 그리고 뛰고 소리 지르고 몸을 좀 떠는 것 같기도 하고 희죽희죽 애가 웃고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새벽 5시 정도에 한 번 깼대요. 이게 한 번 자면 안 일어난대요. 네. 근데 깼었대요. 그러니까는 한 번 깼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도 또 깨니까 전화가 왔어요. 네. 저한테.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혹시 얘 부작용 난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도 준비 세션 할 때도 제가 명예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러다 가라앉을 겁니다 했는데 정말 가라앉았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믿고 그냥 해본다고 하면서 하셨거든요. 네. 7일차에는 조금 더 소리가 다양해졌어요. 오 소리만 났던 게 이 우야 이 히히 이런 소리까지 냈대요. 네. 그리고 더 산만해졌대요. 그리고 비실비실 막 이렇게 하면서 웃고 다녔대요. 아이가 들 떠서 있었고 네. 몸동작도 더 활발해지고 8일차가 됐는데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았는데 마더보이스 프로그램이 있는 데에서는 더 많이 소리를 내고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있고 네. 깡충깡충 발을 막 구르더래요. 행동도 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신음소리 같은 걸 하는데 괴로운 듯한 표정 같은 거처럼 짓는 것 같은데도 마더보이스 단계에서는 막 흥분하는 것 같았다. 네. 이게 8일차예요. 9일차 되는 날에는 아빠가 좀 무서웠대요. 감전되는 것처럼 눈이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휘번덕거리듯이 막 이러더래요. 그 흰 동자가 보이고 근데 또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더니 좀 가라앉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날도 아마 전화 왔을걸요 저한테 놀래가지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라 그랬어요 제가. 네. 그리고 3일차 되던 때에 이제 점점 더 세게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11일차 될 때부터는 기분이 계속 업이 되고 소리도 많이 냈지만 잠은 잘 잤대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운돼가지고 있고 각성이 이제 가라앉았대요. 그러면서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얘가 괜찮아졌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13일차에도 괜찮아지다가 14일차 됐을 때 이게 15일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끙끙 앓는 소리 같은 걸 내더니 마더보이스 상태만 그 시간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감탄사 같은 것도 막 나오는 것 같고 흥분되는 것 같고 소리를 내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더래요. 네. 근데 이 친구 특징이 뭐였어요? 발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그런데 제가 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말소리 같은 걸 내려고 그러는데 고음을 내려고 그러더래요. 엄마 뱃속에서 어떤 소리 들었다 그랬죠? 고주파요? 고주파의 고음을 들었잖아요. 네. 그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토마티스 박사님 이론이 어떻다 그랬어요? 들은 소리만 낼 수 있다 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지금 이 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 사실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이 아빠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이 관찰될 정도였대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기분 좋은 듯이 즐거운 듯한 표정을 적고 마치 훈련을 즐기는 듯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렇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저 진짜로 이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이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초기 작품이거든요. 네.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친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 이렇게 그렸었는데, 사실 그 7살 친구는 아니었잖아요. 네. 이 정도 그림이. 근데 그림 좋아진 거 보세요. 정말 좋아졌네요. 섬세해지죠? 네. 이렇게 하다가요, 요거는 어머니가 처음에 보내주신 거 제가 이제 비교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네. 남자친구랑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아. 자동차 그림 보세요. 지금 점점 섬세해지네요. 섬세한데 이거 마음을 표현해놓은 거 봐요, 어머니. 네. 이게 지금 토마티스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섬세해진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음 표현하다가 이제 번호판까지 보이나 봐요. 네. 대단하죠? 네. 이렇게 아이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보이는 시야도 달라지고 네.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자극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청지각을 자극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듣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청지각적 지도를 바꾼다라는 건 생활 자체가 바뀔 수 있죠. 왜냐면 일단 제대로 잘 들리니까 인정받을 수 있죠. 내 네. 몸에 거기 운동 감각도 있으니까 내 몸도 제대로 움직이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건 뭐죠? 자신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동기부여 되겠죠. 네. 당연히 인정받으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지죠. 그쵸. 인지 발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발달이 느리다 그래서 지금 느린 거를 너무 걱정하거나 네. 이런 거는 지금 조금 어머니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상황에 맞는 설명 같은 걸 할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 같은 거를 네. 지금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공해 주시면서 네. 저희 토마티스 훈련 같은 거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게 바로 톡섭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사운드 소리 어머니 해보셨다 했잖아요. 네. 그거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건 이제 감각통합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감각통합 운동이라서 그 소리 듣는 거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감각 운동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휴식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청지각 훈련이에요. 이런 애기들도 해요. 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집에서 대여해가지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와서 센터에서 이렇게 균형 잡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도 네. 전정감과 훈련하면서도 할 수 있는 훈련이라서 우리 성진이가 와서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여기 사운드 소리가 요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시지각이라든지 이제 나중에는 이런 나머지 프로그램도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발달이 좀 느리다. 우리 나이는 좀 더디구나. 그래서 더디 나이니까 좀 많이 기다려줘야지. 그 대신에 우리 아이와 함께 가야지라는 마음을 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들 말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엄마들이 어머 쟤는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 쟤는 왜 저래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말에 어머니가 많이 신경을 쓰시면 우리 아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분명히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게 제 교육 모토예요. 네.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말이나 좋은 표정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전 제 기분을 항상 이렇게 업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 감정을 먼저 편안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서 네.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 훈련하는 동안에 가끔씩 저랑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 네. 또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 솔루션 하셔야 되는지, 네.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건 이제 제가 어머니 마음을 만져드릴 테니까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한테 좀 보다 다양하고 좋은 양육 네. 하시면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 네.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토마티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오셔가지고 해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